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시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alk for Democracy 자유무고 민주역사올레 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종어종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2015,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2018, 라면의 재발견 2021, 미 해병대 이야기 2021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 질서의 완성 2017, 황관 이야기 2015,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336페이지 3-5 참고서적 460페이지 6월 항쟁을 기록하다 편집위원회 6월 항쟁을 기록하다 한국민주화대장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7 유시민 이해찬 기억하는 자의 광주 돌베개 1990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5.18 민주화운동 2019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5.18 민주화운동 오승훈, 엄지원, 최하얀 백투더 1919 철수와 영희 2020 송우혜 왕제자 혼혈결혼의 비밀 푸른 역사 2010 서울역사 편찬원 1919년 3월 1일 그날을 걷다 서울책방 2019 박찬승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다산초당 2019 박경목 식민지 근대과목 서대문 형무소 1빛 2019 336페이지 그림 1980년 5월 20일 200여 대의 택시부대가 집결 출발한 무등 경기장 군인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나선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200여 명이 공설운동장에 집결 관리한 후 30여 대의 택시를 앞세우고 대형버스 트럭들과 함께 4대씩 행례를 지어 도청을 향해 밀고 들어왔다. 24년 5월 18일 하모니카 역전시장 공연 하모니카 선생님 연습실에 가봄 충장로, 금남로, 노동청 앞길 등 3개 대로로 헤드라이트를 켠 채 크락션을 울리며 기세 좋게 가톨릭 센터까지 압축해 들어간 60여 차량들은 빗발치는 최루탄과 M16 총알로 인해 한일연행 조금 못 미치는 지점에서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광전교통 소속버스 한 대만은 쏜살같이 군 저지선을 뚫고 도청으로 질주하여 광주 관광호텔 앞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로 인해 한평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이 깔려 숨졌다. 100여 명의 공경이 차에 달려들어 차량을 부수고 차 안의 청년 9명에게 개머리판, 곤봉으로 난타하여 실신시킨 뒤 피를 흘리고 늘어진 이들을 끌고 갔다. 이때부터 군경은 소위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차별 사격을 개시, 총을 쏘아댔으나 버스를 앞세운 시위대의 물결을 이기지 못해 잣대가 불리해짐을 깨닫고 일부가 헬리콥터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저녁 8시경부터 대모대의 열기는 더해
시외버스 공용 주차장을 점거하여 대형 버스들을 앞세우고 아리랑을 부르며 도청으로 진출했으며 또한 소방차로 물을 뿜어 최루탄 가스를 제거하면서 장갑차를 밀어붙였다. 총장로 3가에서 경찰과 공과 대치 진행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19일 택시 운전사 4명이 시민을 지러 나르다 계엄군에게 적발, 군이 왜 학생들을 태워주느냐며 운전사 끌어내리고 구타, 이로 인한 반발, 오전 서로 연락주에 모인 듯. 광주 시민들은 어저께 계엄군 나오라 심히 흥분, 데모대에 나올 때마다 박수치고 성금 내고 있다. 사태가 더욱 악화된 듯. 1980년 5월 20일 19시 조선일보 취재일지. 337페이지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는 공수부대가 주둔해 있으면서 담양, 순천 방면으로 이동하던 차량과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많은 양민이 희생당한 곳이다. 계엄군의 이른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달려간 시민에게도 중화기로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역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항쟁 기간 중 무고한 시민들이 이곳에 끌려와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망한 희생자 시신 8구는 인근 야산에 매장되었다가 5월 31일에야 발굴되었다. 338페이지 그림 병원 이전 후 폐허가 된 국군 광주병원 건물. 339페이지 그림 망월동 묘지에 안치되는 희생자와 가족들. 국군 광주병원. 국군 광주병원은 당시 계엄사에 연행돼 신문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끌려와 강제 치료를 받았던 곳이다. 광주 시내 곳곳에서 계엄군에 체포된 시민들은 상물에 설치되었던 계엄사령부로 끌려가 가진 고문과 구타를 당하면서 신문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민들은 국군 광주병원으로 실려와 엄중한 감시 아래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하면서도 계엄사 수사관들이 이곳에까지 파견되어 취조를 해 시민들은 치료 과정에서조차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후 병원이 이전하면서 버려졌으며 보급창고 등 폐허가 된 건물들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현재 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339페이지 5.18 구묘역. 이곳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산화한 영령들이 묻혔던 곳으로 망월동 묘지라 불려왔다. 가족과 친지들은 항쟁 와중에 공포와 분노에 떨며 처참하게 훼손된 죽음을 손수레 싣고 와 이곳에 묻었고 영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5월 27일 도청 함락대에 희생된 시신들은 청소차에 실려와 묻혔다. 340페이지 1984년 5월 14일 민청련은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회원 30여 명이 망월동 묘역을 찾아 추도사를 낭독했는데 이것이 광주 이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연 첫 번째 공개 추도회였다. 그 뒤 이것이 민주성지로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자 전두환 일당은 묘를 파내게 하는 등 묘지 자체를 없애려 획책하기도 했다. 1994년부터 묘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새로운 5.18 묘지가 완성되자 이곳에 묻혔던 영령들은 치욕의 17년을 뒤로하고 새 묘역으로 이장되어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다. 5.18 당시 희생자뿐 아니라 김의기 열사, 이한열 열사, 김남주 시인, 김홍일 국회의원, 김남주 시인, 김홍일 국회의원, 조성만 열사, 이재호 열사, 백남기 농민, 강병기 선생, 리영미 선생, 송건호 선생 등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안식처이기도 하며 영화 택시 운전자의 주인공 위르겐 힌츠펠트 유품이 묻혀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택시 운전사 구묘역은 당시 참상을 처절하게 안고 있는 곳인데다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참배객들이 다녀간 공간이므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341페이지 5.18 그 후의 이야기 해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발견한 5.18 민주화운동 116 내지 126쪽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개작하였음을 밝혀둔다. 진상규명운동과 책임자 처벌 5.18 민주화운동은 결국 전두환 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그러나 항쟁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광주 시민들은 물론이고 광주가 고립되도록 내버려두고 그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도록 방치한 셈이 되어 양심의 큰 가책을 받은 전국의 학생과 민주시민들은 한 해도 그러지 않고 5.18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집회는 광주항쟁 진상규명하라, 살인자 처벌하라는 구호로 시작되었다. 도청이 함락된 지 사흘 후인 30일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에서 산화한 서강대생 김의기를 시작으로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 박승희 등 여러 열사들의 희생은 5.18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전두환 정권조차도 폭로로 몰아 사형 선고를 내린 정동연 등 광주 시민들을 한 명도 죽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몇 년 지나지 않아 모두 석방해야만 했다. 이후 유족, 구속자, 부상자들이 5.18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5월 광주의 연장선상에서 촉발된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였지만 그해 4월 총선이 만든 여소야대 정권은 1212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시민들이 연일 광주 학살의 책임자 처벌과 전두환 일당의 비리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인 결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를 통해 5월 광주의 진실이 공중파 TV를 통해 시민들의 안방까지 가감없이 전달됨으로써 큰 충격을 주었다.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3년 5월 전국적으로 5.18 진상규명운동이 다시 활발해졌다. 그 배경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와 전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만료 1995년 8월 15일의 임박,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소극성 등이 작용했다. 1994년 3월 서울 기독교 회관에서 5.18 진상규명과 광주 항쟁정신 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책임자 고소 고발 사업,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목적으로 그해 5월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94년 7월 294명의 연서로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장에 고소 및 고발했으나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학생들은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출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병행했다. 책임자 처벌 운동은 더욱 격화되었고 마침내 1995년 10월 26일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 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전두환 일당의 부정부패 청산도 같이 주장했다. 그리하여 12월 19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이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이르렀다. 피해배상과 기념사업 1988년 4월 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정부의 공식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구성된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견해에 따른 광주 사태 치유 방안이었다. 관련자의 피해 배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 7월에 제정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시작되었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에 대한 6차 배상이 마무리되었으며 7차 배상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6차까지 인적 피해는 당시 사망자 155명, 부상 악화로 인한 사망 110명, 행방불명 81명, 상위자 3,378명, 기타 910명 등 총 4,634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 육체 상흔을 입은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고 즉 간접적 피해와 파생적 피해는 추정조차 불가능하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여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한 물꼬가 트였다. 완시지탄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찍기어 있시다 낮게 있기. 失时之叹为时已晚的慨叹。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사를 넘나들던 고통을 기억하며 의회를 내면화하는 장소와 공간이 조성되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망월묘역에 안장되었고 1997년 망월묘역 옆에 공립 5.18 민주묘지가 새로 조성되었다. 아울러 1999년 4월에 5.18 민주화운동에서 연행되어 구금 및 재판을 받았던 계엄군의 지휘본부가 자리 잡았던 옛 상무대에 24년 5월에 가봤고
5.18 기념공간이 조성되어 1980년에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화 열기와 정신의 계승 공간이자 전두환 일당의 만행을 증언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과 그 일대의 공간은 1993년 국가적 약속에 의해 후속 기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 광주와 전남에는 수많은 역사와 기억의 터가 자리 잡았다. 5.18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던 광주 27개, 전남 73개의 장소에 사적지 안내 표지석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었다. 5.18 자료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 344페이지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제3세계 국가에서도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거로 주목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은 희생과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사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과 성찰의 대상으로서 세계적으로 과거 청산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많은 나라들에서의 민주화와 인권 및 평화운동을 자극하는 훌륭한 선례로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 및 사회운동가 등과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패배한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 대부분 없어지기 마련인데 광주는 전두환 일당의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존한 점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유엔의 대표기구인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함으로써 5.18 광주항쟁은 정당성과 합법성이 세계적으로 공인되었고 이를 계기로 광주 시민들의 자긍심은 한 차원 높아졌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민주화 인권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고 인권도시로 발전을 모색하는 등 광주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기록물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톨릭 센터를 활용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영구히 보관되고 있다. 345페이지 5.18 민주화운동의 의회 1980년 5월 힘차게 타오르던 5.18 민주화운동의 불꽃은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정작전과 함께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씨마저 짓밟혀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 불씨는 혹독한 시설에도 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면서 그날 이후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길로 남았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광주 시민들의 긍지는 단순한 향토해나 반항심, 김대중에 대한 지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항쟁 기간을 뜨겁게 살았던 시민들의 절실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권력의 탄압이나 왜곡된 선전에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광주 시민들이 체험한 광주의 진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우선 거의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수부대의 야만적인 폭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싸웠다는 사실이다. 당시 상황에서 항쟁의 참여는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은 소수의 영웅적인 항쟁이 아닌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저항했다. 전두환 일당에 의해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폭동으로 매도되면서도 광주 시민들은 비인간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라는 신념을 갖고 그 길을 함께 걸어 결국은 역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다음으로는 항쟁의 전 기간 동안 광주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위기를 가장 인간다운 협동정신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이다. 광주시가 계엄군에 포위된 채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대중매체와 군 정보요원의 교란 작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버텨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부상자에게는 피를 나누어 주었으며 일손이 필요할 때 너나 없이 달려들어 그 일을 해주었다. 희생자들의 가족과는 슬픔을 나누었다. 지도부가 수습의 방법을 두고 고심할 때 일반 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이다. 세 번째로 광주시에서 계엄군이 퇴각하고 시민군이 시내를 장악한 후 다시 계엄군이 진주할 때까지 6일 동안 광주의 시민들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도덕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그 기간 동안 광주시는 공식적인 치안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무정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한 치안 상황을 유지하였다. 그토록 많은 총기류가 시민들의 수중에 있었지만 그로 인한 불상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심지어 금융기관이나 금은방 등 평소 범죄자들이 노릴 만한 장소에서도 이 기간 중에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5월 22일 상무대를 방문한 박충훈 국무총리서리가 계엄군의 입장에서 발표한 담화문에 들어있는 은행 약탈 등이 없는 점이라는 표현이 당시의 상황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구미의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가게들은 약탈을 우려해 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광주 시민들은 성숙한 민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광주 항쟁이 오로지 민주적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민봉기였다는 점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시민들에게 공격을 받은 공공장소는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억압하는 국가 권력 기관과 결과적으로 세금을 걷어 시민들을 죽이는 데 사용한 셈이 된 세무서, 사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던 방송국 정도였다. 최정원 작가는 당시 언론과 전화통제 등 광주의 고립을 이렇게 정리했다. 군부의 언론 통제는 광주 시민들을 지원할 타 지역 국민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폭력적 대결 외에 비폭력적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시민들이 MBC를 세 차례나 공격하고 결국은 불 지르려 하고 KBS에도 방화하게 된 이유는 바로 관객의 배제에 따르는 수많은 덧없는 희생, 그리고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하는 고뇌와 고독에 따른 좌절감의 표출이었다. 방송국에 방화한 것은
단순히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이 해야 되지 언론의 군사 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못된 방송국을 처벌한다는 추상적 이상을 실현한 것이 아니었다. 언로가 맞나? 아니면 언론이라 해야 되나? 말하는 길? 언론의 자유 물어봐야 되겠네. 348페이지 해석 최정운 5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195쪽 시민군과 계엄군의 싸움은 정당성과 도덕성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리력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었다. 외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비군과 경찰의 구식화기로 무장하고 막 조직화되기 시작한 시민군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강력하게 조직화된 계엄군을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시민군은 항쟁 기간 품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지며 패배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그러나 승리한 계엄군도 광주 시민들 마음속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긍지는 지울 수 없었다. 1980년 5월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지방에서 일어난 민주주의를 위한 이 항쟁은 엄청난 물리력을 앞세운 전두환 일당의 진압으로 일단 좌절되었지만 실패한 역사로 기억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과거로서 오늘의 우리에게 그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과 미국은 혈맹 관계이자 민주주의 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 언급한 대로 4.19 혁명 당시의 미국은 이승만 하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한국 근해에 출동한 미국 항공모함이 광주를 구하러 오고 있다는 믿었을 정도였고 실제로 토사회보에 이 내용이 실렸다. 하지만 이 항공모함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광주항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신군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러한 인식은 빠른 속도로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는 반미운동의 고향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대중민주주의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1980년 봄의 민주화운동과 5월 광주를 짓밟고 제멋대로 세운 제5공화국은 정통성이 없었기에 물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5월 투쟁으로 모여졌다. 1980년 이후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는 물론 전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국민들의 조직된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다. 1981년 5월 18일 명동 성당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이 폭로된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여기에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해졌기에 전두환 일당조차도 원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부족한 수준이지만 대중적이고 제도화된 민주주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각 분야에 걸친 독재적 지배구조에 억눌려 있던 일반 시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뒤바꾼 전대미문의 시민무장봉기였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를 짓밟고 곤좌를 차지했다. 그러나 20년도 지나기도 전에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저지른 학살 만행과 천문학적인 부정부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은 역사와 정의와 법에 의한 단죄의 행로를 걸었다. 그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신군부가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하던 5공화국 7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를 밝혀줄 각종 군 자료와 증거들이 조용히 사라져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6공화국 출범 후 광주 특위청문회를 통해 당시 광주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신군부 등 기득권자들에게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쟁점과 책임자 규명 문제에 있어서는 교묘한 호도책으로 일관하여 완전한 진상규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문민정부 초기에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단죄보다는 역사에 의한 처벌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전두환은 형사처벌 대신 백담사에 응가하게 되면서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을 사륙한 전두환 일당에 대한 전 국민적 처벌 요구가 자칫 영원한 역사적 과제로 미루어질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거세지는 5.18 민주화운동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이기지 못한 검찰은 다시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전두환 일당은 역사에 의한 단죄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 저항권을 말살한 헌정 초유의 내란 집단으로 규정되어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도 수구 세력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엄밀하게 움직이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군의 잠입으로 항쟁이 일어났다는 황당한 억지를 부리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진상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역사의 흐름에 의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어제의 패배에서 벗어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승리의 항쟁으로 거듭났다. 5.18 민주화운동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초이성적이자 초도덕적 투쟁이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한국을 넘어 전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좋은 증거이다. 님을 위한 행진곡.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 방안을 광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님을 위한 행진곡 352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같으면서도 다른 부산과 광주의 항쟁, 민주원래 반년 남짓한 시간을 두고 한반도의 남쪽에서 불타오른 두 항쟁은 어찌 보면 같았지만 여러모로 다른 양상도 보였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이 점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유사한 점을 살펴보자. 우선 학생 시위가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 다 대학생들이 공권력과 충돌하다가 시내로 진출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일이 커지는 양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경찰이, 전남대는 공수부대가 막았다는 것과 부산은 항쟁이 시작되고 나서 계엄이 선포되었으며 광주는 계엄령 자체가 항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같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시작 단계에는 항쟁 지도부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부마 항쟁은 나흘 만에 끝났기에 지도부를 만든